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벌써 12년 전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서 한 얘기죠. 한국 교육이 문제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뭐가 문제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유하고 또 가장 많은 명문대가 있는 미국. 미국과 한국 교육의 차이는 뭘까?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박웅현 씨가 그에 져서 8단어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미국 교육은 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 한다면 한국 교육은 네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해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각자만의 상자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은 너와 나는 다른 상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유의 무언가를 끌어내는 교육을 해요. 기준점이 개개인의 상자 안에 있는 거죠. 반면 한국은 10대가 살아야 할 상자, 20대가 살아야 할 상자, 30대가 살아야 할 상자, 이런 정석의 상자를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즉, 바깥에 기준점을 세워놓고 맞춰가는 것이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좀만 다르게 행동하면 튀기 시작해요. 왜 저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과의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일까? 특히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정말 극혐 수준이에요. 말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단계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이용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결국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지만 관계는 훼손되고 빚까지 지고 인생 거의 망하는 케이스죠. 대표적인 기업 아메이는 전 세계 100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요. 그중 한국 아메이는 작년 매출이 1조 1,300억. 아이러니하게도 나라의 규모 대비 매출이라는 결과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사업을 잘해요. 왜 그토록 싫어하는 다단계를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걸까? 제대로 알아보면 그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엄청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중 3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은 전체 기업의 1.9%밖에 못 미쳐요.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아메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라면 한국 아메이 30년, 또 글로벌 아메이 62년간 이어질 수도 없을 거고, 다단계 세미나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연설을 하고 제품과 사업의 기회가 좋다며 찬사까지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됐을 리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혐하는 이런 걸 보고 불법 다단계라고 해요. 아메이는 합법 다단계예요. 그런데 다단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런 불법 다단계들의 만행이다 보니 아메이는 다단계, 나쁜 이미지, 이런 게 바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비슷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투자와 투기 모두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투자는 공부하고 분석을 통해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투기는 공부하지 않고 유행을 따르거나 보통 남의 말을 듣고 하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메이는 남을 도와야만 자산을 만들 수 있고 또 결국 함께 부자가 되는 일이지만, 불법 다단계는 남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일이죠. 우리가 아는 다단계는 남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최악의 마케팅인데, 어째서 이용이 아니라 도움인지 수익 구조를 통해 알아볼게요. 아메이는 총 3가지의 수입으로 나뉘어요. 1차 보너스는 일반 근로소득, 2차 보너스는 건물주의 월세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자산소득, 그리고 3차 보너스는 주식 배당금 같은 배당소득. 우선 1차 보너스부터 볼게요.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을 보고 스폰서라고 하기 때문에 맨 위에 S, 그리고 나, 그리고 제가 친구와 동생한테 알려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 편의상 모두가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메이는 내가 모은 포인트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회원의 포인트를 나의 그룹 포인트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럼 S의 그룹 포인트는 4명이 합해져서 80만, 저는 60만, 친구와 동생은 알리지 않고 본인들만 썼기 때문에 각각 20만.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처음 이걸 본 사람들은
당연히 매출도 가장 크고 가장 먼저 시작한 S가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S의 매출은 80만이었죠. 그럼 60만 이상이기 때문에 6%, 즉 48,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이 전체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S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분배해 줘야 돼요. S가 혼자 가져가는 돈은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을 빼준 나머지예요. 3명의 합은 60만, 똑같이 6%가 적용이 돼서 36,000원. 그럼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S는 12,000원을 받게 돼요. 저도 36,000원이 나왔지만 이걸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친구와 동생이 가져갈 것을 빼줘야죠. 이들은 20만씩, 또 3% 6,000원씩. 그럼 총 12,000원을 빼주고 나면 저는 24,000원. 그리고 친구와 동생은 각각 6,000원씩 받는 거죠. 그런데 실수령 금액은 이 금액에서 1.6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재밌는 사실은 S가 아니라 제가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돈의 출처는 광고 유통비인데 S는 저 한 사람한테 광고를 했지만 저는 친구와 동생 2명에게 광고를 했고 친구와 동생은 본인들이 쓰기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쓰기만 했는데도 10,000원이란 돈이 나왔으니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더라도 그 사람에겐 손해가 아니라 이득인 거죠. 결국 아메이에서의 수입은 매출순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순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럼 사업을 좀 더 키워볼게요. 제품과 사업을 알리다 보면 제품을 좋아하고 추가 수입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3명 정도 나왔고 이들을 파트너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소비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저의 전체 매출은 120만 점이 되면 제가 받는 캐시백은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 파트너들도 소비자들이 생기면서 60만 정도, 그리고 저의 전체 매출은 400만 점 정도가 됐다고 하면 원래는 78만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지만 이제 보너스 체계가 바뀌어서 이 30%를 추가로 받아 100만원의 소득이 돼요. 시간이 더 지나 파트너들이 각각 400만, 240만, 120만 정도의 매출이 됐고 저의 전체 매출이 1000만 점, 1000만 점이 되면 30%를 추가받은 금액까지 해서 230만원 정도. 물론 여기서 파트너들도 각각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을 받겠죠. 그리고 1100만 점이 되면 270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1차 보너스는 1000만 점 게임이에요. 그렇게 1년에 1000만 점을 한 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6번 했냐, 12번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6번, 12번을 하게 되면 이런 보너스가 추가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연말 일시불 보너스, 그리고 여행의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연봉으로 치면 한 이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차 보너스예요. 2차 보너스는 윈윈의 구조인데 이걸 가장 쉬운 예가 바로 프랜차이즈예요. CJ 푸드빌이 있어요. 뚜레쥬르를 오픈하고 싶은 사장님께서는 이 CJ 푸드빌 본사로부터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아요. 덕분에 뚜레쥬르 사장님은 모든 방면으로 도움을 받고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본사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 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예요. 아메이도 비슷해요. 내가 1000만 점을 만들어 봤듯이 내 파트너 또한 1000만 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가 1000만 점이 되면 내 그룹에서 분리가 돼요. 프랜차이즈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들어오는 로열티 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이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에서 빼오는 게 아니라 본사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에요. 그럼 다른 파트너도 이렇게 1000만 점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2차 보너스는 1000만 점 프랜차이즈예요. 2명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3명의 프랜차이즈, 6명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연봉이 이렇게 달라지죠. 정말 몇 명을 돕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 뚜레쥬르 사장님이 또 다른 뚜레쥬르 가맹점을 낼 수는 없어요. 즉 본사만이 가맹점을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나는 2명을 도왔지만 내 파트너는 3명을 도울 수도 있어요. 언제든 더 많이 노력하면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저 밑에서 갑자기 6명을 돕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각자의 1인 기업이 또 다른 본점을 계속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느 구간을 지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스스로 커가는
사업의 형태예요. 마지막 3차 보너스는 내가 2차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 내 파트너 또한 2차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게 되면 그 이하 그룹 전체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사로부터 들어와요.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세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 세 그룹을 만들어낸 모두의 매출의 0.25%를 한국아메이가 기금으로 두었다가 매출에 따라 돌려줘요. 6그룹도 마찬가지로 6그룹을 만들어낸 모두의 매출의 0.25%를 기금으로 두었다가 돌려주고요. 아메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아니지만 내가 아메이의 파트너로서 사업을 키워나가 일정 결과를 내면 그때부터 주주처럼 주주가 받는 배당금 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의 본질은 디지털 빌딩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업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데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공을 돕는지가 나의 성공을 결정지어요. 결론적으로 아메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생겼을까? 한국아메이는 1991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에는 제품이 세제 5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판매 위주의 사업이었어요. 배달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집에 쟁여놓고 팔기 시작했고 또 세제 5가지로 매출을 올리려 하다 보니 지인들에게 또 강매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강한 부정의 인식이 생긴 거죠. 하지만 2020년 현재 제품은 2,000여 가지가 있고요. 판매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소비 위주의 사업이 가능해졌어요. 내가 아메이마트에서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처럼 마트를 브랜드 체인지해서 그런 소비자들을 모으면 되는 거죠. 배송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더 이상 사재기도 없어졌고 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 웰니스 시대에 딱 맞는 제품들을 SNS나 카톡으로 제품을 추천하면 되고요. 결국 회사 또는 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과 잘못된 방식으로 한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게 이 시장이고 이해로 바꾸게 되면 이용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다 보면 이것이 확산되고 확장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아메이 사업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죠. 다단계라는 탈을 쓴 아메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62년째 한결같이 풀리지 않는 이 오해만이 유일한 진입장벽이고 그것만 넘어서면 되는 일이기에 아주 단순하지만 특별한 기회입니다. 기준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